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노인요양원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한 지는 거의 한 7년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원이 화재에 좀 취약한 상황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얘기를 드리고 주위의 분들하고 공유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런 사안인데, 그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원, 즉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또 주간보호시설 같은 그런 시설들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해서 화재에 1차적으로 소화용 기구를 통해서 화재를 예방하게끔 이제 해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재난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져야 할 주제가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 심각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전 국민이 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처 방법, 또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던, 경각심을 갖게 됐던 사건이었고,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금 철저하게 검증하고 철저하게 다시 관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계기가 됐던 일이었죠. 사건이었죠. 자, 더불어서 화재 사고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제천에서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그런 부분들의 사건들을 보고, 또 어제죠. 지금 오늘은 이제 25일인데 9월 25일, 9월 24일자로 또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사상자도 발생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보면서, 과연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경각심을 갖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끔 되거든요. 예전에 요양병원에서도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비춰서 그때 당시에 노인요양원의 그 재난 상황에 대한 그 현재의 실태를 좀 한번 글로 써서 이제 알린 적이 있었는데, 알리면 뭐 하나요? 누가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공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이 좀 변화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인건비 비율이 생기면서 노인복지법에서는 일반형 요양원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를 2.5대 1로 한정 지어 놨지만,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좋은 순기능을 하는 그런 규칙일 수도 있는데, 안전으로 봤을 때는 순기능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에서 순기능을 한다면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것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두어서 2.5대 1보다 인원을 조금 더 두게끔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고시에다가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그 고시에 따라서 인건비 비율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2.5대 1보다 조금 더 뭐 담은 2명이든 3명이든 또 소규모 시설에서는 1명을 더 채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게끔 해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에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좀 한번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재난 상황에 취약한 부분을 안전이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 서비스가 가능한 거거든요. 서비스업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안전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2번, 3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시설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내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창업을 하셔도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내용을 다 이제 공감하게 되니까, 왜냐면 운영 하다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닌데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매매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시설을 또 매입을 하시는 분은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마련을 하고 강화를 시켜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상황부터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문제 상황에서 대규모 노인요양원에서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원 대피가 가능할까?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 부분을 놓고 재난 상황에 취약한 노인요양원 이대로 좋은가? 라는 거를 한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작 지점을 이제 요 내용으로 맞춘 이유는 제가 이제 먼저 경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요양원이 대부분 이 좀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있는데, 한 번은 그 노인요양원에 산불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시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시설 뒤에 산이 이렇게 위치했었던 거죠. 산이, 이 큰 산들이 산이 이렇게 위치했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요 산하고의 거리가 한 150m 정도 되는 이제 요양원이었죠. 요 요양원은 이제 구명시설이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구명시설이었고, 요 옆에 그 시설에 그 기거자가 3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설은 이제 가족이 운영하는 시설이었는데, 부모님하고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이제 시설을 운영하던 시설이었죠. 그래서 요 셋이서 항상 여기서 이제 기거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자, 노인요양원에서는 기거자를 꼭 1명 두게끔 법적으로 운영 규칙상 돼 있죠. 그래서 시설에 1명 정도의 기거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날 한겨울인데 한겨울에 바람이 세게 불고 엄청 세게 불던 날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판명이 됐는데 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 중에 담배 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담뱃불이 낙엽에 붙어서 이게 불이 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이 산불로 크게 번졌습니다. 자, 재난 상황이 벌어졌죠. 산불로 막 크게 이렇게 벌어졌는데, 자, 이 산불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요 시설로 오기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요 시설은 그 대형 가스통이 그러니까 소형 가스 저장 탱크라고 하죠. 한 1000리터 들어가는, 500리터 뭐 들어가는 그런 그 가스통이 이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150m 되는 건데, 요 산불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야간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발견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산불을 못 봤으면 아마 요 산불이 다 내려와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이거 터졌으면 난리 났겠죠. 다행히 근데 요양보호사가 야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밖에 창문을 보니까 엄청나게 산이 빨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신고를 했겠죠. 119에다가. 자, 신고를 해서 지금 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이 시설로 오고 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신고를 하고 이 요양보호사가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협조를 요청했을까요? 당연히 같이 잠들어 있던 가족 종사자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한 거죠. 요 3명에게. 자, 그래서 이 3명이 나가서 이제 새벽 이게 이제 한 3시에서 4시경 이렇게 되는데, 자, 가서 보니까 막 불이 막 오는 거죠. 엄청 큰 불이. 그리고 요 저장 탱크까지는 이미 한 70m까지 온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협조 요청했고 119 구급 그 소방차가 오기까지도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는 좋게 걸리는 상황이 되죠. 약간 이 노인 요양원이 외지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119 그 차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15분인데 이미 만약에 요 15분 사이에 바람의 세기가 빨라져서 요 70m 거리가 5분도 안 돼서 만약에 이 가스통에 도달한다고 하면은 이 대피를 해야 되겠죠. 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협조 요청을 물론 이제 119에다 신고해서 했지만 요 나머지 이제 셋이서 하겠죠. 3명이서 이 9명을 모시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다른 종사자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 자기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전화를 빨리 해서 시설로 오라 라고 이제 안내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요 종사자들이 오기까지 협조 요청을 다른 종사자들에게 했지만 요 종사자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와도 2시간인데. 그런데 이미 뭐 소방차도 빨리 와도 15분이고. 자, 근데 이미 70m 앞까지 왔어요. 그러면 바람이 빨리 불면 금방 오거든요. 이게 정말 빨리 금방 오거든요. 산불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 3명에서 이 9명의 어르신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가 필요하죠? 여기서 나가기 위해서는, 자, 가스통이 터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차량으로 이동해야 될 겁니다. 먼저는 차량으로. 자, 두 번째,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을 다 태우는데 15분 정도니까 5분 정도의 대피 소요 시간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긴박하게 대피한다고 하면은. 자, 5분 정도의 시간. 그리고 이 9명을 대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행히 여기 시설에서는 3명의 종사자가 있었던 거죠. 볼펜이 왜 이렇게 나오죠? 3명의 종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 3명이서 그래도 다행히 9명의 어르신들을 대피시킬 수 있었다. 근데 더욱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9명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분이 2명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피가 현실적으로 조금 수월했다라는 겁니다. 자, 상상이 되시죠? 9명인데 할머니 9분을 3명이서 카바를 해서 대피를 시킨다는 거는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차량에 탑승을 합니다. 다 대피를 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을 이 3명이서 5분 이내에 빨리 어르신을 모셔가지고 차량에 탑승을 시키죠. 차량에 탑승을 시켜서 여차하면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시설을 다 비우고. 어차피 12명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여기 이 차량은 이제 카니발 차량이었거든요. 자, 카니발, 이게 볼펜이 왜 이러죠? 자, 그래서 그 카니발 차량 안에
다 모시고 이제 대피를 하는 거죠. 그 시간이 딱 4분 정도 걸렸던 거죠. 차량에 탑승을 다 하는 데까지. 자, 4분 걸렸던 이유는 첫째는 그 어르신 중에 와상 환자가 2분밖에 그래도 와상 입소자가 안 됐었다는 거. 다 거동이 일정 부분 가능한 분들이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3명이서 항상 재난 상황 대응 훈련 때 시간 러닝 타임을 쟀습니다. 이 9분을 대피시키는 데 있어서 항상 타임 리미트를 체크를 했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그래서 9분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9분을 차량에 태우는 연습을 했던 거죠. 계속 여차하면 도망갈 때 그거 대비를 해가지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 시설에서는. 자, 근데 어르신들을 항상 차량에 태우는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대피 시간을 계속 체킹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산불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는 이미 차량에 다 탑승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소방차가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다행히 이 시설 안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소방대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화재가 요 가스통 대형 그 저장 탱크 있잖아요. 여기에 오기 전에 차단을 시키죠. 소방대원들이 차단을 시켜서 산불을 진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시설에 소방차가 대략 한 10대가 넘게 왔죠. 20대? 10대, 20대 가까이 와서 요 산불 진화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안전하게 다시 하차해서 시설로 돌아오는 상황이 됐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과연 이 시설이 만약에 산불이 5분 안에 미쳐서 저장 탱크가 폭발할 수도 있는, 혹시 아니면 뭐 다른 화재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을 때 5분 안에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종사자가 3명이 없었으면, 만약에 이 시설에 그렇죠? 종사자가 만약에 3명이 없었다. 그리고 와상 입소자가 만약에 한 7명이었다. 9명 중에. 자, 종사자도 만약에 1명이었다. 그리고 와상 환자가 이 어르신이 7명이고 9명 중에 7명이었다. 그리고 차량도 없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재난 상황에서 전원 대피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29인 시설에 똑같이 상황을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인 시설이에요. 새벽 4시에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산불로. 자, 이분들 그 시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스 시설이라든지 또는 화재가 더 크게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화재에 취약한 그런 물질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29인이 다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와상 환자가 30%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3명씩 잡고 10명이에요. 10명에 야간 종사자가 다른 사람, 이제 거동이 가능한 사람 19명까지 해서, 자, 이분들을 대피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29인 시설에서 야간에 종사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근무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한 3명 정도 두고 있죠? 2명에서 3명 기준으로 두고 있죠. 과연 이 3명에서 이분들을 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든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더 올려서 49인일 때는요? 과연 요 49인 어르신들을 야간에 종사하는 몇 명의 인원이 어르신들을 다 대피시킬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5분 안에
이분들 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가능하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소규모 시설에서 전제 조건이 됐던 거. 첫째, 재난상황 대응 훈련 때 러닝 타임을 계속 끊어서 대피 시간을 5분 안으로 줄여놨다는 점. 첫 번째, 그걸 했기 때문에 대피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29인 시설에서도 5분 안에 가능하냐라는 거죠. 49인 시설에서도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시설에서 시설에 있던 그 대비 인력이 3대1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 3명 중에 한 사람, 2명이 어르신을 이동하기에 좀 가능했던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남자가 있어서 어르신을 모실 수 있었다는 거,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와상이었던 분들도 충분히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인데, 지금 야간에 남자 종사자가 그 배치되어 있는 시설 얼마나 있을까요? 또는 어르신들을 다 대피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대비 인력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근무하는 인원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분명히 전원 대피가 불가능하다.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원은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르신 인원이 정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피는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복지부나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모를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전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피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니까 먼저는 물론 대피뿐만이 아니라 대피도 중요하지만 대피보다도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우선 중점을 두고자 스프링쿨러 같은 부분들, 그리고 소아용구 훈련을 계속 시키죠. 그리고 재난상황 대응 훈련도 반기에 한 번씩 꼭 하도록,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정해놨다. 그리고 인력도 노인복지법에서 2.5대 1로 해놨지만은 그보다 더 한 3-4명 정도는 더 둘 수 있게끔 직접 인건비 비율에다가 반영을 시켜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도 이건 해소가 안 됩니다. 화재가 벌어졌다고 했을 때에는, 화재는 지금 말씀드린 시설 내에서 지금 화재가 벌어진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산에서 불이 나서 시설로 다가오는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대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대규모 시설에서는. 이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안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대규모 노인요양원보다 소규모 고급화 노인요양원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은 적지만 시설에 어르신 인원은 오히려 적고 종사자 인원은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원의 규모를 좀 축소시킬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4에서 20인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사자 인원을 늘려서 야간 배치에 더 종사자 인원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규모 요양원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대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잖아요. 거의. 많이 대피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은 대피 훈련 자체가 전원 대피도 어렵고 또
러닝 타임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규모의 고급화된 노인 요양원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동시간대 배치 종사자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시간 중에서도 야간이 이제 취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 야간에 이제 배치 종사자 수를 늘려야 되는데, 다행히 아까 그 시설에서는 기거자가 3명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이었지만은 지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들, 또 10인 이상 시설에서도 어르신 수가 거의 뭐 15대 1 막 이렇게 육박하잖아요. 야간에. 또는 많아도 12대 1 정도. 지금 고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시설들이 대부분 가산을 받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키게끔 해서 가산을 받게끔 해서 그 가산을 통해서 야간 직원을 더 배치하게끔 요런 라인을 두고 있는데, 야간 직원 배치 가산 같은 경우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이 근무하면 이제 가산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에 야간 직원 1인당 입소자 수를 20명 이하로 두고 있어요. 볼펜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요거는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20명 이하로 두고 있다. 즉 요양보호사 야간 근무직원, 여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야간 근무직원 1인당 입소자 20명 이하로 뒀다라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20명 이하라고 해놓으면 10명 이하도 지금 우리가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20명 이하라고 하면은 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만 주력할 수 있을 뿐이지, 이제 사고에 대한 대피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간대에 배치 종사자 수,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가 늘어날 수 있게끔 개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개정 어렵지 않잖아요. 노인복지법 바꾸려면 좀 과정이 힘든데, 노인복지법 안 바꾸고도 뭐 다 할 수 있게끔 하시잖아요. 보건복지부라든지 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시만 바꾸면 되잖아요. 고시에 그 내용만, 규정만 추가하면 야간에 입소자 수를 10인으로 뭐 10인 이하로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규모의 숫자를 낮춰주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자체가. 또는 그거를 이제 낮춰주기 위해서는 종사자를 더 배치해야 되니까, 종사자들을 더 배치하려면 당연히 수가에서 합리적인 수가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죠. 합리적인 수가를 안 주면서 야간에 20명 이하로 두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일종의 꼼수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자, 20명 이하라고 하면 10명도 되고 5명도 되고 1대1도 되고 다 되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시설에 맞게끔 해서 배치를 해라 라고 나몰라라고 그냥 20명만 딱 선을 그어준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수가는 합리적이지 못한데 종사자는 더 배치할 수도 없고 적자 운영을 감안하면서 종사자를 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둘 중 하나잖아요. 문을 닫든지 아니면 그냥 20명 이하 정도 수준에서 야간에 직원 배치를 하고 알아서 예방해라. 불 나면 너네 책임이고. 이런 거거든요. 법 자체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자체가. 이거는 전 국회의원분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안 하시고. 문제가 엄청 심각한 겁니다. 야간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20대 1로 해서
20명당 20명 이하라고 해서 그거 준수해가지고 만약에 사고 크게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 못 져요. 다 시설의 책임이지. 예. 그 문제가 이거 심각하다. 예. 안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제적인 부분을 논할 내용은 아니에요. 돈 얘기를 먼저 지금 논할 상황은 아닌 거죠. 한겨레 신문에서도 나왔죠. 한겨레 신문에서도 야, 노인복지법에서는 2.5대 1이라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이건 2.5대 1이 아니라 뭐 6, 7대 1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거 맞는 말이죠. 왜냐면 전체 정원수를 2.5로 나눠서 나온 그 종사자 수를 거기에 이제 뭐 직접 인건비까지 한다고 하면은 거기 플러스 뭐 2, 3명 되겠죠. 그 인원을 24시간으로 나눠야 되니까 3교대로 했을 때 8시간씩 그러면 이제 그 인원이 3분할로 되니까 3배 수는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7.5대 1, 8대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더불어서 쉬는 날이 있다고 하면 동시간대에 배치 종사자 수는 더 떨어지죠. 동시에 또 마찬가지로 2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쉬는 시간이다. 그 시간대에는 또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간대의 배치 종사자 수를 늘려야 하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주간 시간대야 우리가 그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야간 시간대에 근무 직원의 수는 더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피로 확보 그리고 취약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설치 신고의 과정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설치 신고 이 노인 요양 시설하고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기준 마련된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 대충 나와 있는 거 거기서 그냥 텍스트적으로 나와 있는 거 그것만 지키면은 그냥 되는 식으로 뭐 그에 따라서 전문적인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 전혀 필요 없이 노인복지법에서 이 시설 요 기능 공간만 있으면 허가 오케이 되는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던 굉장히 수준 자체가 떨어져 있던 그 법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를 했을 뿐더러 침실을 많이 배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공유 공간들을 줄여가려고 하고 했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취약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물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왜냐하면 이 노인장기보험 제도 자체가 2008년에 스타트를 끊을 때 그 전에 음지에서 운영하고 있던 시설들을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만 해서 끌어들인 거거든요. 제도권 안으로, 제도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시설들은 이전에 지어졌던 시설들을 보고 또 노인복지법만 가지고서 시설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기준 자체가 그렇게까지 시설에 좋지 못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취약한 구조들이 솔직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나 대피로가 굉장히 안전하게 넓게 쾌적하게 잘 대피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대피로를 이용을 해서 안전한 장소로 전원 대피를 하는 그런 훈련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설은 양적 규모의 수익을 방점을 뒀기 때문에 인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두려고 정원을 더 많이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고 그런 쪽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은 인원이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사업을 이 시설을 설치하게끔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의 구조가 취약한 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재난상황 대응 훈련은 실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상황 대응 훈련 러닝타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두 사람, 뭐 한 세 사람 정도까지 뭐 대피를 시키는데 1인당 몇 분 정도가 소요되더라 해서 전체 정원을 대피를 시키는데 몇 분까지 소요가 되겠구나,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계획들이 서야 되겠죠. 재난상황 대응 훈련 뭐 소화전에서 꺼내가지고 소화전 뿌리는 뭐 조금 모션 좀 하고 하는 것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피를 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시간까지 책정을 해서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일단 스프링클러에서는 터집니다. 화재가 크게 난다고 하면. 그럼 거기서 꺼주면 연기가 발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질식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피를 시킬 때에 야간에 종사자가 몇 명이고 그에 따라서 대피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하는 부분들이 딱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야간이라 생각하고 주간 종사자 다 빼놓고 오늘 야간 종사자 계시면은 그분들만 놓고 야간 훈련으로 생각하고 한번 대피 훈련을 해보세요. 가능한가? 그렇게 실제를 방불케 할 정도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서두에 그 말씀드렸던 그 소규모 노인 요양원은 3명이서 항상 훈련을 해놨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9명 대피를 실제로 들어서 밖에 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에 싣고 하는 부분들을 시간을 다 재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5분 안에 다 정리를 해서 대피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딱 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형 시설에서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라는 게 퀘스천 마크로 남죠. 그리고 대규모 시설에서도, 대규모 시설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29인 이상 정도로는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29인 이상 정도 되는 시설에서는 야간 훈련을 가정하에 실제로 어르신들이 대피하는 시간까지도 체크를 해서 재난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죠.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야간에 119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항상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시설의 재난상황 대응 훈련은 지금 반기에 한 번으로 해놨거든요. 반기에 한 번인데 반기에 한 번 안 되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국민과 주무관청 등 총체적으로 인식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에, 물론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들이 많이 없어지고 안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다들 이제 인식을 하셨지만은, 특히나 이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마지막 인생의 그 시기를 축제장으로 보내야 될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안전에도 취약한 그런 시설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4인실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개인의 그 사생활 공간도 전혀 없고 그런 부분들, 또 야간에 인력이 없어서 야간에 화재가 났을 때는 뭐 완전 취약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다 바뀌어져서 지금 돈을 먼저 논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돈에 대한 부분도 논해야 되겠지만은 안전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 방안에 대한 거를 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들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의 고위 관료 되시는 분들께서도 요즘 상황, 안전사고 벌어졌을 때 상황을 보면은 안전사고 그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비용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행되면 안전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인식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안전한 시설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서 그것이 방향이고 맞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뀔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 수가라고 했을 때에는 수가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마련을 해주고, 수가가 적정한 수가로 책정이 되면 그만큼 비용이 안전으로 쓰일 수 있게끔 야간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식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모쪼록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말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노인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함께 좀 공감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로 노인 요양원들이 운영이 되고 설치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힘을, 여론을 많이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